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김재천 교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음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이요? 땡드르댕댕댕드릉 이 음악은 본드, 제임스 본드, 007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네. 베이징 바버라입니다. 베이징 바버라, 007 요원 이름인가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심상치 않아요. 제임스 본드의 직장이죠. 영국 비밀정보국 MI6. 와우. 이곳에 116년 만에 첫 여성 국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브라 우드워드 주 유엔 대사입니다. 我在中国担任驻华大使5年多了。 영국에서는 중국에 관대하다며 베이징 바버라라는 별명이 있고요. 네. 중국 SNS에서는 오히려 스파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분이 새로운 수장이 된다는 얘기군요. 영화를 보면은 여성 국장 M 맞아요. 나오는데 네. 네. 현실에서 이것이 무려 116년 만에 여성 국장이 선출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요. 이 네네. 영국이 이게 조금 이 전통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국에는 조금 더 그런 전통이 더 심하겠죠. 네. MI6 같은 경우에는요. 이 1909년에 설립됐는데요. 지금까지 17명의 국장 모두가 남자였습니다. 네. 네, 고위급 간부들도요. 2017년만 해도 흑인이나 아시아인과 같은 소수 인종은 전혀 없었고요. 네, 여성 비율도 24%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배타적이었군요. 네, 이제 하지만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요. 이 MI6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여성 국장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군사안보 전문가 윤상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MI6 영화 속 용어 같기도 한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가요? 사실 그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그 Secret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해서 SIS라고 부릅니다. 이니셜이 전혀 다르네요. 예, 그 보통 이제 아마 해외 정보기관이라고 이제 하시면 보통 이제 미국의 CIA나 아마 네.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데를 이제 주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따지자면 이 MI6라는 곳이 그 이런 해외 정보기관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원조다. 예, 원래 이게 유래를 보자면은 그 영국의 SSB라는 정보기관이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고 그때 이제 기능별로 MI1부터 MI19까지 19개 부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쟁 후에 이제 이것을 갖다 재편하면서 방첩의 MI5, 해외 정보의 MI6 두 개로 이제 나누게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해외 정보기관들은 이제 요거를 보고서 이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MI6라는 게 일종의 그 부서의 이름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별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부서 이름이 대표 이름처럼 돼버린 거네요. 네, 왜 작년에 이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이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수년간 계획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보기관의 정보라는 것이요, 정보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 MI6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휴민트, 그러니까 그 인간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이 휴민트 분야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첩보원을 직접 투입시켜 가지고 이제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 수집해오는 활동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정보기관인데 네네. 대표적인 업적은 이제 2003년에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 리비아는 이렇게 무하마드 카다피가 30년 넘게 이제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그 CIA와 영국의 MI6가 이제 공동 작전을 펼치면서 그 핵 개발과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정황을 갖다 모두 이제 캐내기 시작했고, 아하.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비밀 협상을 시도하면서 그 계속 이제 카다피를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카다피가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포기를 하고 이제 사찰을 받게 됐습니다. 정보기관이 큰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군요. 그런 기관의 국장 자리에 첫 여성 수장이 앉는다는 것인데 궁금한 게요. 아까 그 유력 후보인 바버라 우드워드 대사는 왜 중국 SNS에서 스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근무 이력이 15년 정도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것인데요. 1980년대에는 중국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네. 2015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정말 영국 최초로
정도로 이 주중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부 중국 사람들이 야 이거 그동안 우리 정보를 빼돌려서 그 공 때문에 정보기관의 국장 자리에 오르게 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조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영국에선 거꾸로 이제 주중 대사를 재임하던 당시에 이제 친중 성향을 보였다는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상반된 논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분야들이 있는데 네. 그 대사 재직 중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나머지 그 두 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MI6의 이제 내부자기 때문에 이제 정보 경력이 이제 분명한데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커리어 외교관이라는 점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독특한 이력이군요. 그렇죠. 예. 사실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 같은 경우 이제 채용 기준이 보통 굉장히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보기관은 어떻게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에게 이제 들은 사례를 보자면은 예, 예. 그 CIA 면접을 본 케이스가 있는데 아, 거기- 지인이? 예, 예. 네. 거기에 원서를 넣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면접을 볼 때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씩이나 기다리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뭐 자격 검증도 네. 하고 이제 신원 조회도 하고 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그 사람을 이제 면밀히 파헤친 거죠. 네. 그 뭐 오 팀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네. MI6의 인사 담당관이라고 하시면은 네.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을 뽑을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저처럼 생긴 사람은 저처럼 생긴 사람은 안 뽑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요, 제임스 팀장님? 본드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인하게 좀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느낌에. 제임스 본드처럼. 네네.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임스 본드도 필요하고 톰 크루즈도 필요하긴 하겠는데 네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비밀 첩보 활동을 할 인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것보다는 영화와 달리 외형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뭐 옆에 있었고 분명히 뭐 하루 종일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나중에 네. 굳이 기억을 해보려고 그러면 누군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그 몽타주 그리려면 기억이 안 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기억이 안 나. 아, 이런 분들이 이제 타고난 첩보원들이죠. 네. 아니 근데 이 바바라 이분은 다 알려진 분이잖아요. 여성이고요. 눈에 딱 띄는데요. 그렇죠, 뭐. 왜 이분이 후보가 된 근데 것인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첩보원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저 기관장이라는 게 이제 아, 그렇죠, 좀 차이가 있는 것 국장. 같고 네네, 그렇죠. 예. 둘째로는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007 같은 스타일이라든가 이제 전략가 스타일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로 이제 글로벌 정치나 이제 외교적 감각을 갖추고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공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더 높이 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사이버 공격 관련해서 굉장히 그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굳이 이 바바라 우드워드 대사를 후보로 발탁한 이유는 제 생각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근무 경력이 길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한 이해도 높고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픽은 오건영 팀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네. 네, 바로 밈코인 만찬입니다. 네, 밈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인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네. 지난 23일 비공개로 열린 밈코인 It cost 만찬장. me $480,000. 초청된 이들은 다름 아닌 트럼프 코인 보유자들이었습니다. 아, 트럼프 코인이요.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중국계 억만장자 저스틴 선. 네. 행사 소식에 트럼프 코인 가격은 70%가량 급등했습니다. 와, 이거 수직 상승이에요. 드디어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And we're honored to be working on helping everybody here. 하지만 머무른 시간은 고작 23분. 음식에도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아, 음식이 맛이 Didn't give us 없어요. any pizza at the Trump event, so I'm gonna give pizza away. 그렇죠. 음식이 맛없으면 화가 나지요. 그런데 밈코인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최초의 가상화폐고요. 이게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이 네. 비트코인이 결제도 많이 받아주고 있고 ETF에도 상장이 되는 등 점차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인터넷 밈이나 특정 유행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상화폐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치코인이라든지 지난 1월 발행됐던 트럼프 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되죠. 네. 발행량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유명인의 코멘트에 따라서 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 5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만 급등락을 1000% 가까이 했으니까요. 1000%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건 뭐 너무 투기성에 짙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밈코인인데 그런 밈코인을 현직 대통령이 투자를 유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 이 고위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나라예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22일 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35명이요. 이 법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액 투자자들을 초대한 게 연방 뇌물수수법이나 또 헌법의 외국 수익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금 그 여부를 갖다가 조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 실제로 참석자 중 이 상당수가 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아하.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이제 만찬 행사 발표 이후 이 5월 초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이익만 하더라도요. 최소 1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챙겼다라는 점에서요. 이 이해 충돌이나 윤리적인 네. 논란에서 조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